그날 밤 사무실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바람이 해변을 후고 복도를 타고 올라와 커튼 끝을 밀었다. 구슬발이 딸랑 서로 부딪히며 작은 진동을 만들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문틈의 길이를 재듯 바라봤다. 열쇠는 그대로였지만 공기의 무게만 변했다. 어디선가 젖은 나무와 오래된 향이 섞여 나왔다. 닫힌 것이 안쪽에서 미세하게 움직일 때 나는 안다. 그건 문이 아니라 나다. 커튼과 손등이 스칠 때 잊었다고 믿은 방음이 얇게 흔들렸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문이 조금 열렸고 그 작은 틈으로 내 인생이 들어왔다. 이제 그 문틈 사이로 들어온 첫 번째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의 문도 살짝 열어주세요. 챕터 1 닫힌 문 균열 고립의 시작. 아침은 바다가 먼저 깬다. 창을 여는 순간 파도가 먼저 목소리를 낸다. 물러났다가 밀려와 1층 카페 유리잔을 가볍게 울린다. 나는 커피 머신 스위치를 올리고 빈잔을 데운다. 컵에서 김이 오르는 모습을 한참 바라본다. 하루의 윤곽이 그 김 속에서 잠깐 선명해진다 사라지는 걸 지켜보는 일, 그게 내 아침 루틴이다. 게스트하우스 간판에는 바다 쪽방이라 쓰여 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이미 달려있던 이름이다. 나는 새 간판을 걸 생각을 몇 번이나 했지만 바다와 방 사이에 들어갈 다른 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그대로 두었다. 나도 이 집도 대체로 그대로 두는데 익숙해졌다. 2층 복도를 걸으면 가운데쯤에 사무실이 있다. 낮에도 어둡게 보이는 문. 문틀에는 나무결을 따라 벌어진 미세한 긁힘이 줄지어 있다. 오래전 손님들이 끌고 들어온 캐리어 바퀴 자국 옮겨 두다가 망설여 다시 내려놓은 내 손의 흔적, 계절이 바뀔 때마다 들고 놨던 이불 무게가 남긴 작은 상처들.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더듬으면 마치 오래된 지도를 만지는 것처럼 오목한 지점과 볼록한 지점이 차례로 찾아진다. 문고리에 매달린 열쇠는 길다. 쇠의 길이와 무게가 손목을 흔들대도록 만든다. 손에 쥐면 겨울 아침의 쇠숟가락처럼 차갑다. 여름에도 누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저녁에도 그 차가움은 늘 제자리를 지킨다. 나는 그 열쇠를 일부러 문고리에 걸어둔다. 장식처럼, 경고처럼, 혹은 암호처럼. 여긴 닫힌 문이다라는 표시.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는 기호. 사장님, 오늘 체크아웃 몇 팀이죠? 도우미 미정 씨가 머리를 내민다. 앞치마 끈을 오른손으로 묶으며 내 표정을 훑는다. 200일 200이 2팀. 300일은 연장. 3호는. 나는 말끝을 가져가며 문을 한번 본다. 그냥 둬요.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인다. 묻지 않아 주는 침묵은 친절일 때가 많다. 친구를 획 펼쳐 햇빛에 걸어둔다. 베개를 두드릴 때마다 먼지 대신 향이 솟는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냄새들, 잠결의 땀, 여행 가방 속 과일 껍질, 낯선 샴푸. 어느 향은 금방 사라지고 어떤 향은 오래 남는다. 오래 남는 건 대개 말하지 않은 말들이다. 밤새 그 말들이 방 안에 머물다 낮의 바람에 조금씩 흩어진다. 나는 그 흩어짐을 정리한다. 시트를 벗기고 새 천을 씌우고 구겨진 모서리를 펴고 손바닥으로 마지막 주름을 매만진다. 그때마다 손끝이 눈보다 먼저 남은 체온을 알아챈다. 따뜻했다가 식었다가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의 온도. 사라진다는 건 늘 가까스로 이루어진다. 점심 무렵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다음 주 수요일 4시경. 오전 10시. 까먹지 말기. 응. 알람 2개 맞춰놨어. 그리고 가끔 나 좀 놀래켜. 갑자기 여행 간다든지. 여행? 내가? 응. 엄마도 진동 좀 느끼고 살아. 다시 보니 진동 뒤에 웃는 이모티콘이 달려있다. 나는 폰을 내려놓고 한참 웃었다. 아이는 늘 앞질러 말한다. 나는 늘 보태지 않고 듣는다.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서로의 속도를 조정해왔다. 오후 바람이 센 날이면 복도 끝 구슬발이 먼저 소식을 전한다. 투명한 구슬들이 서로 부딪힐 때 나는 작은 소리. 딸랑, 딸랑. 소리가 짧게 이어질수록 바람의 결이 고르다는 뜻이다. 그 소리가 들리면 나는 본능처럼 사무실 앞에 선다. 문을 열 요량으로 선 게 아니다. 그저 방음처럼 내가 거기에 서 있어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안에서부터 밀어오는 무언가를 문이 버티다 지치면 내가 한 번 더 버텨야 할 것 같아서. 그날도 그랬다. 해가 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오후 4시쯤 구슬발이 부지런히 흔들렸다. 나는 사무실 문 앞에 섰다. 손바닥을 나무에 댄다.
나무의 온도는 생각보다 빨리 전염된다. 내 체온이 올라갈 때 나무는 자기 온도를 감춘다. 그 감춤이 내겐 위로였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표면. 하지만 안쪽 섬유질은 꾸준히 진동한다는 걸 나는 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들었다. 무게가 손바닥을 눌렀다. 나는 그 눌림을 잠깐 일부러 길게 느꼈다. 눌림은 잠깐의 안정을 준다. 무게가 있으면 아직 버틴다는 뜻이고 버틴다면 아직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선택을 미루는 시간이 때로는 사람을 살린다. 사장님. 미정 씨가 계단 위에서 부르며 내려왔다. 바람이 더 세지는데 창 닫을까요? 잠깐만 둬요. 오늘은 바람이 집을 좀 씻기게.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자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조용함 속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가 한 박자 늦게 가슴으로 들어왔다. 그 박자가 어쩐지 오늘은 내 심장과 비슷했다. 예약 앱에 알림이 떴다. 2박 요청 오늘 체크인 가능하다면 사무실 바라봅니다. 오래된 향을 좋아합니다. 나는 메시지를 3번 읽었다. 문장을 풀어보다가 다시 접었다. 이 집에서 향이라는 단어를 누군가 먼저 꺼낸 건 오랜만이었다. 향은 흔히 좋은 기억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내게 향은 때로 잊고 싶은 것을 깨우는 알람이기도 했다. 답장을 쓰기 전 나는 사무실 문틈을 다시 살폈다. 문과 문틀 사이 바람의 자리. 아주 미세한 길이가 매일 달라진다. 습도, 온도, 마음. 그 셋이 나무와 나 사이의 간격을 정한다. 오늘은 어제보다 머리카락 한 가닥쯤 넓어진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자 열쇠가 손 안에서 자꾸 중심을 잃었다. 금속이 미끄러질 때 나는 마른 소리. 그 소리만으로도 어떤 밤들이 떠올랐다. 서랍을 닫던 소리, 가방을 올리던 소리, 문이 닫히던 소리. 닫힘의 소리는 대체로 명확하다. 열림의 소리는 대체로 조용하다. 가능하시면 오늘만 사무실 문을 살짝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저는 바람이 드는 틈을 좋아합니다. 같은 번호에서 2번째 메시지가 왔다. 틈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다. 나는 커서를 깜빡이게 두고 작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짧게 적었다. 오늘은 바람이 괜찮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구슬발이 한음 더 높게 울렸다. 저 아래에서 파도가 계단을 몇 칸 오르는 소리를 나는 분명히 들었다.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고 커튼 끝이 손등을 지나갔다. 천의 결이 가늘게 눌렀다가 풀렸다. 손끝이 순간적으로 기억을 가진 듯 했다. 해가 기울며 복도 조명이 먼저 켜졌다. 노란 불빛 아래 구슬발이 작은 별처럼 반짝였다. 나는 열쇠를 다시 문고리에 얹어두었다. 금속과 금속이 닿을 때 나는 소리가 획 하고 짧게 끊겼다. 그 짧음이 오히려 길게 남았다. 길이가 남을 때 사람은 자꾸 돌아본다. 나는 3걸음 떼었다가 한 걸음 다시 물러서서 문틈을 보았다. 틈은 그대로였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내 안쪽의 방음만 얇아진 느낌. 멀리서 누가 속삭이는 것처럼. 저녁장을 보러 나가던 손님들이 차례로 복도 문을 닫았다. 각자의 무게로 닫히는 각자의 문. 닫힘은 이렇게도 제각각의 소리를 낸다. 나는 마지막으로 창문을 닫고 1층으로 내려왔다. 커피 머신을 닫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의자를 툭툭 밀어 넣었다. 벽식에 초침이 지나갈 때마다 집 안에 숨이 한 번씩 멈추는 것 같았다.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바다의 호흡이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때 비로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낮에는 놓치고 밤에는 더 크게 들리는 것들. 가령 오래된 수납장 뒤쪽에서 나는 미세한 진동. 냉장고 모터가 켜졌다 꺼질 때 나는 낮은 숨. 그리고 위층 복도 어딘가에서 아주 작게 울리는 구슬발의 소리. 딸랑. 1번, 2번. 박자 사이에 들어가는 침묵의 길이가 점점 균일해졌다. 균일함은 누군가의 걸음이 가까워진다는 의미일 때가 많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노란 조명 아래 얇게 따뜻했다. 사무실 앞에서 발이 저절로 멈췄다. 문틈에 귀를 대진 않았지만 소리라는 건 귀로만 듣는 게 아니어서 나는 들은 것 같다. 아주 낮고 둔탁한 소리. 누군가 열쇠를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는 소리. 금속이 이빨을 스치며 위치를 찾는 소리. 그 소리가 내 안쪽 어디와 닮아 있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해졌다. 손바닥을 문 위에 얹었다. 나무가 오늘은 조금 더 따뜻했다. 안에서부터의 온도인지 내 손에 열이 반사된 건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내가 문을 밀지 않아도 문과 나 사이의 거리가 아주 조금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줄어드는 동안 내 손끝은 긴 길이를 걸어 도착한 듯 가볍게 떨렸다. 떨림은 부끄러움과 비슷하지만 부끄러움보다 오래간다. 오래가는 것은 대개 살아있다는 증거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나는 거의 소리 나지 않게 중얼거렸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처럼.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면서, 사실은 아주 작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을 때 표정은 얌전해지고 숨결만 잦아진다. 그 잦아짐이 방의 공기에 쓰이는 순간 닫힌 문은 밖에서 닫힌 채로 안쪽에서 조금 연다. 오늘 밤 그 조금을 내가 먼저 알아차렸다. 계단을 내려가며 나는 등 뒤에서 구슬발이 마지막으로 한 번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딸랑. 소리는 가볍지만 오래 남는다. 남는 동안 마음은 스스로 방음을 조절한다. 너무 크게 들리면 줄이고 너무 작게 들리면 키운다. 나는 그 조절을 조금 늦췄다. 더 많이 들리도록. 더 길게 남도록. 오늘 밤 이 집의 문들은 제각각 닫히겠지만 단 하나의 문만은 안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나를 향해 움직일 것이다. 나는 홀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갔다.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제자리를 찾는 소리가 뼈를 통과해 어딘가까지가 닿았다가 사라졌다. 그 사라짐 뒤에 남는 무게가 있었다. 묵직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책을 덮고 손을 올려놓는 느낌. 내일도 읽을 수 있다는 확신이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감각.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많지 않았지만 파도는 여전히 바쁘게 오갔다. 바다는 늘 먼저 깨어있고 나는 늘 조금 늦게 따라간다. 늦게 따라가도 괜찮다는 사실을 이 집이 내게 가르쳐 주었다. 복도로 되돌아오는 바람이 목덜미를 식혔다. 아주 얇은 진동이 뼈 속으로 스며들었다. 말로 옮길 수 없는 종류의 떨림. 나는 그 떨림을 오늘 밤만은 그냥 두기로 했다. 문처럼, 틈처럼, 그리고 나처럼. 챕터 2. 낯선 손님. 파도가 유난히 가까이 들렸다. 새벽 공기가 유리창에 닿아 물결무늬로 번졌다. 나는 두꺼운 컵에 커피를 따르며 하루를 시작하려 했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모든 게 한 박자씩 늦었다. 물이 끓는 속도도 커피 향이 퍼지는 속도도 내 손의 움직임까지. 마치 누군가 내 일상의 리듬을 살짝 밀어낸 듯 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린 건 오전 9시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문을 열자 바닷바람에 젖은 듯한 공기가 먼저 밀려 들어왔다. 그 남자가 서 있었다. 52세쯤 되어 보이는 얼굴, 단정한 흰 셔츠 위에 네이비 린넨 재킷, 그리고 어깨에 걸린 얇은 스카프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안녕하세요. 예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짧게 웃으며 캐리어를 내려놓았다. 나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하게 그의 목소리가 오래전 어디선가 들은 것처럼 가슴 안쪽을 스쳐 지나갔다. 사무실은 아직 정리가 좀 필요해서요. 괜찮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말투에는 조급함도 의심도 없었다. 오히려 이미 이곳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캐리어를 세운 뒤 복도 끝 닫혀있는 사무실 문 앞에 섰다. 문고리에 달린 긴 황동 열쇠가 햇빛을 받아 미세하게 흔들렸다. 구슬발도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여기 향이 나네요. 그가 문틈 가까이 다가가 공기를 천천히 들이켰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가 말한 그 향은 내가 매일 외면해온 바로 그 냄새였다. 사무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처음 꾸미던 날 우린 그 방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그가 외도 사실을 털어놓던 날 나는 이 방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울었다. 목을 죄든 울음을 참고 베개를 입에 누르고 다시는 기대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그 밤. 그날 이후 이 방은 그저 계절 이불을 쌓아두는 창고가 됐다. 사실은 이불이 아니라 내가 멈춰둔 감정을 쌓아둔 방이었지만 그런데 낯선 이 남자가 내가 오랫동안 봉인해둔 그 방을 향해 좋은 향이 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말만으로도 어딘가가 미세하게 틀어졌다. 두려움과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동시에 올라왔다. 점심 무렵 그는 카페 구석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나는 무심코 물었다. 글 쓰세요? 네. 여행과 사람 냄새에 대한 글을 씁니다. 냄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향은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잖아요. 그 말에 손끝이 순간 떨렸다. 열쇠. 사무실의 긴 황동 열쇠가 떠올랐다. 오후 나는 결국 사무실 문을 다시 열었다.
문이 미세하게 떨렸고 나무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느껴졌다. 문을 밀자 오래된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먼지 입자 사이로 햇빛이 퍼지며 시간이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순간 향이 피어올랐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쓰던 향수 냄새. 비누, 나무, 아주 옅은 시트러스. 내 무릎이 순간 약해졌다. 여기서 내가 울었지.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다른 향이 섞여 있었다. 종이, 바람, 잉크, 그의 옷에서 나던 은은한 허브향. 과거와 현재의 향이 방 안 공기 속에서 부딪히며 내 심장은 방향을 잃었다. 그 어지러움이 묘하게 따뜻한 설렘처럼 느껴졌다. 방 안에 향이 돌죠? 그 목소리가 문 쪽에서 들려왔다. 나는 뒤돌지도 못한 채 낮게 답했다. 네, 향은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 향을 숨기고 싶었는데 이미 늦었다. 그래서 더 무섭죠. 그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말했다. 무서울 정도로 선명한 건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이 방 안 공기보다 먼저 내 가슴에 들어왔다. 남편의 부재보다 더 오래 남아있던 건 사라지지 않은 나였는지도 몰랐다. 밤이 찾아왔다. 게스트하우스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마지막으로 복도의 조명만 노랗게 남았다. 사무실 앞을 지날 때마다 나는 이유 없이 발걸음을 늦췄다. 방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문틈을 따라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아직 깨어 있었다. 구슬발이 아주 미약하게 흔들렸고 그 사소한 진동이 이상하게 심장을 건드렸다. 복도 끝에서 바람이 스쳤고 커튼 아래로 어떤 그림자가 흔들렸다. 나는 낮게 속삭였다. 누구죠? 대답이 바로 오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 바람입니다. 나는 문틀을 손끝으로 스쳤다. 그 순간 내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은 향 때문만이 아니었다. 멈춰있던 무언가가 안쪽에서 천천히 깨어나는 느낌. 닫힌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내 마음이 먼저 그 문을 향해 기울기 시작했다. 바람은 커튼을 흔들고 커튼은 누군가의 그림자를 데려왔다. 그리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방이 설레는 이유는 그 남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나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챕터 3. 향의 기억.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밤새 문틈으로 들락거리던 바람은 잦아들고 복도에는 커피향과 세제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다른 향이 남아 있었다. 나는 걸레와 시트를 들고 2층을 올랐다. 늘 하던 대로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러나 사무실 앞에 서는 순간 발이 멈췄다. 문이 닫혀 있는데도 안에서 공기가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마치 오래 묵혀둔 서랍을 열기 직전의 기분. 손잡이에 손을 올리기 전부터 손끝에 무게가 더해졌다. 사무실은 원래 이 집에서 가장 좋은 방이었다. 창이 넓고 바다가 바로 내려다 보였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처음 계약하던 날 우린 이 방을 둘이서 썼다. 여름이면 창을 활짝 열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고 겨울이면 커튼을 꼭 닫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사소한 다툼 끝에도 늘 화해하던 곳이 이 방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이 방 침대 모서리에 앉아 말했다. 나 다른 사람 생겼어. 그때도 창은 열려 있었다. 바람이 커튼을 들어 올려 그의 말이 더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말 대신 숨을 삼켰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울면 지는 것 같아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결국 그날 밤 나는 이 방에서 혼자 울었다. 소리 나지 않게 베개를 입에 누른 채.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방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사랑도 사과도 기적도. 그렇게 사무실은 내가 마지막으로 사랑을 믿던 자리이자 다시는 사랑을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자리로 굳어졌다. 남편이 떠난 뒤 나는 이 방을 닫았다. 손님을 받지 않았고 청소도 대충 했다. 이불을 빼고 여분 가구들을 넣고 계절 이불을 쌓아두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이 방은 창고야. 그냥 물건 넣어두는 곳. 하지만 알고 있었다. 여기 쌓여있는 건 이불이 아니라 내가 멈춰둔 감정이라는 걸. 그래서였을 것이다. 어제 유준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을 때 가능하면 사무실이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향이 좋거든요.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왜 하필 여기지? 그가 뭘 안다고? 그런데도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마치 누군가 내 안에 오래된 서랍을 콕 찌른 기분이었다. 열쇠도 안 건드렸는데 서랍이 안쪽에서 먼저 삐걱거리는 느낌.
그건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아주 미세한 설렘이었다. 오늘 나는 그 방 문을 다시 열기로 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무 문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느낌이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한 번, 두 번 아주 작게. 마치 오랫동안 갇혀 있던 것이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처럼. 문을 밀자 오래된 공기가 나를 향해 쏟아져 나왔다. 햇빛이 틈을 타 안으로 흘러들어와 방 안을 한 줄씩 스캔했다. 먼지들이 빗속에서 떠다니며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시간을 눈앞에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향이 올라왔다. 딱 그 냄새였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쓰던 향수 냄새. 옅은 시트러스와 나무 그리고 비누 냄새가 섞인 그 향. 나는 걸레를 쥔 채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숨을 들이켰는데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눈꺼풀 안쪽이 찌릿하고 아려왔다. 여기서 내가 울었지. 눈물과 함께 마지막 기대를 쏟아버렸던 바로 그 자리. 그런데 이상했다. 그 향 사이에 어제 복도에서 스쳐 지나간 또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다. 종이와 잉크, 비누 그리고 바람. 유준호의 입고 온 옷에서 나던 냄새였다. 과거의 향과 지금의 향이 이 방 공기 속에서 겹쳤다. 남편의 향과 준호의 향. 내가 사랑했던 시간과 이제 막 다가온 누군가의 시간이 보이지 않는 선처럼 이 공간 안에 교차했다. 심장이 어디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 어지러워졌다. 그리고 그 어지러움이 낯선 설렘처럼 느껴졌다. 방 안에 향이 돌죠?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문이 반쯤 열린 틈으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커튼 아래 구슬발을 바라봤다. 구슬이 가볍게 흔들렸고 빛이 바닥 위에 조각조각 부서졌다. 향은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그가 문을 완전히 열지 않은 채 말했다. 좋았던 기억이든 잊고 싶은 기억이든 한번 스며든 냄새는 그 사람의 시간을 다 품고 있잖아요. 나는 대답 대신 시트를 잡은 손에 힘을 더 주었다. 그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방 안 공기의 무게가 변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무섭죠. 내 입에서 생각보다 빨리 말이 튀어나왔다. 그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무서울 정도로 선명한 건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내 안 어딘가가 들켜버린 느낌이 들었다. 내가 멈춰둔 감정, 봉인해둔 기대, 다시는 열지 않겠다고 다짐한 마음. 그가 그걸 다 알고 있는 것만 같아서 오히려 숨이 편해졌다. 청소를 마치고 나는 1층 카페로 내려왔다. 그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신 커피와 펼친 노트. 오늘은 어떤 글을 쓰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가 노트 한 귀퉁이를 가리켰다. 오늘은 향에 대한 기록을 좀요. 향이요? 네. 어떤 사람 곁에만 가면 나는 냄새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방, 그 사람의 옷,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들. 그는 잠시 창밖을 봤다가 다시 나를 바라봤다. 여긴 안심되는 냄새가 납니다. 안심되는 냄새요? 네. 도망치고 싶은 냄새 말고 머물러도 괜찮을 것 같은 냄새. 그 말에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방을 보고 말한 건지 나를 보고 말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애써 농담처럼 물었다. 냄새에 너무 많은 걸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결국 자기에게 맞는 향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가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은 왜 굳이 사무실을 고집했을까? 왜 그 방 공기를 그렇게 오래 들이마셨을까? 사무실은 내게 마지막으로 사랑을 믿었던 방이자 다시는 사랑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한 방이었다. 그런데 그가 그 문 앞에 서서 오래된 향이 좋다고 말했을 때 나는 순간 내가 다시 기다릴 수도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게 설렘의 시작이었다. 남자를 향한 설렘이기 전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닫아둔 나 자신이 흔들리는 설렘. 사무실을 열어주는 건 손님에 대한 호의였지만 실은 내 안 어디선가 조금 더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밤이 되자 사무실 문틈에서 다시 향이 흘러나왔다. 남편의 향인지 준호의 향인지 아니면 두 향이 뒤섞여 새로운 냄새가 된 건지 구분이 안 됐다. 나는 복도 끝에 서서 그 문을 바라봤다. 구슬발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딸랑. 그 작은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닫힌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먼저 그 문 쪽으로 천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향을 끌고 와. 커튼을 흔들고 커튼이 움직이며 어떤 그림자의 자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언젠가 새벽빛 아래 이 커튼 너머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게 되겠구나. 그때 내 손끝이 어떻게 떨릴지 이미 상상하고 있는 나 자신을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챕터 4. 커튼 너머의 그림자. 새벽의 공기는 바다에서 바로 채집해온 것처럼 차고 투명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사무실 문 앞을 지나가려다가 멈췄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손잡이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바람 때문일까 아니면 안쪽에서 누가 건드린 걸까? 바람이 난간을 스쳐 올라오면서 복도 공기를 흔들었다. 그 바람이 문 아래로 스며들어 내 발목에 닿았다. 차가운데 어쩐지 따뜻했다. 몸의 어느 한 지점이 먼저 반응하는 느낌. 나는 문 가까이 다가갔다. 눈을 맞추듯 문틈의 길이를 살폈다. 그 틈 사이로 새벽빛이 아주 얇게 흘러넘어 있었다. 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안쪽에 누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커튼 끝이 들썩였다. 구슬발이 바람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딸랑. 누군가 내 심장을 손가락으로 건드린 것 같은 소리였다. 바람이 향을 데리고 왔다. 젖은 나무, 오래된 종이 냄새, 깊이 스민 허브향. 준호의 냄새였다. 하지만 남편의 향도 여전히 거기 있었다. 두 향이 겹치면서 공기의 온도가 이상하게 달라졌다. 나는 손을 들었다. 문을 만지려는 것도 아니고 두드리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손끝이 스스로 그 방향으로 기울었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손을 뻗고 있는 것처럼. 바람이 또 한 번 스쳤다. 커튼의 그림자가 바닥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마치 인간의 실루엣처럼 보였다. 넓은 어깨 같기도 기다리는 사람 같기도 했다. 안에 있나? 나는 숨을 들이켰다. 안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사람의 움직임인지 바람에 쓰러진 가벼운 물건인지 구분되지 않는 모호한 소리. 그러나 내 귀는 이미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 발 더 다가갔다. 문틀에 내 손등이 닿았다. 목선 아래로 아주 잔잔한 온기가 흘러내렸다. 오래된 감정이 몸 깊은 곳에서 천천히 깨어나는 느낌. 문틈의 빛이 손등에 걸렸다. 그 빛의 따뜻함이 마치 누군가의 체온처럼 느껴졌다. 순간 나도 모르게 속삭였다. 거기 계세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람만이 살짝 밀려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그 사이로 향이 하나 더 섞여 들어왔다. 커피, 잉크, 비누 그리고 아주 미세한 온기. 나는 눈을 감았다. 문틈에서 나온 향이 내 얼굴을 스치고 목 뒤로 내려갔다. 그 길이 오래전 누군가 내게 기대고 숨을 고르던 순간의 길이와 닮아 있었다. 문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꺼져 있던 감정의 중심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느낌. 나는 문을 잡지 못했다. 한 발 물러나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다. 문틈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인지 내 그림자가 그에게 스민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새벽이 밝아오려는 찰나 복도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빛이 바뀌는 순간 문틈의 그림자가 아주 짧게 움직였다. 정말 움직였던 걸까? 아니면 내가 원해서 그렇게 보인 걸까? 나는 심장을 감싸 안고 복도 끝에 섰다. 한참 동안 그 문만 바라봤다. 닫혀있는 문인데도 마치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듯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그 새벽 사무실이 열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걸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아직 그 새벽의 끝이 오지 않았다. 챕터 5. 문턱의 숨. 아침 바람이 살짝 들어오자 복도의 공기가 바뀌었다. 밤새 머물러 있던 향이 아침 햇살과 섞이며 더 부드러워졌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사무실 앞까지 걸었다. 평소보다 손이 조금 더 느리게 움직였다. 문틈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열려 있는 듯 닫혀 있는 듯. 사람의 마음도 저런 틈새 하나에서 오해와 설렘 사이를 오가는 것일까?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 순간 그가 나타났다. 복도 끝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발소리. 그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분명히 나를 향해 오고 있었다. 나는 무심한 척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그가 가까이 서자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 자연스러운 체온이 공간을 데웠다. 향이 달라졌다.
허브 향에 종이 냄새, 햇살 냄새까지 더해졌다. 아침 일찍 움직이시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가볍게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는 아주 조금 흔들렸다. 괜찮으세요? 그는 내 손을 잠시 바라봤다. 커피잔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냥.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구슬발이 바람에 흔들렸다. 딸랑.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바람이 불어오며 문틈이 조금 더 벌어졌다. 커튼이 살짝 움직였다. 빛이 흘러나와 우리의 발등에 닿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방 아직 누군가 남아있는 것 같지 않나요? 나는 대답 대신 숨을 삼켰다. 그가 문으로 한 발 다가섰다. 이 방은 누구나 쉽게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는 문틀 가까이 섰다. 햇빛이 그의 얼굴 한쪽을 밝혀서 표정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냄새가 그래요. 그가 덧붙였다. 남은 사람이 있고 떠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이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향보다 더 고요하고 깊게 스며들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 방에 남은 게 뭔지. 그는 나를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말했다. 시간이 말해주지 않겠어요? 문이 다시 열리는 데는 용기가 좀 필요하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누군가 내 안 깊은 곳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 나는 다시 문을 바라보았다. 문턱에 걸린 빛이 마치 우리 둘을 초대하는 듯 했다. 그가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혹시 이 방을 정리하실 때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순간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튀어올랐다. 낯선 설렘.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온기.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정리요? 그는 미소 지었다. 이 향이 왜 이렇게 남아있는지 한번 둘이서 확인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햇빛이 우리 사이에 고르게 퍼졌다. 바람이 잠시 멈추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대답한 것과 같다는 걸 둘 다 알았다. 그날 오후 나는 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커튼 끝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문을 열면 어떤 공기가 나올까? 또 어떤 향이 남아 있을까? 불쑥 문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문턱에 서서 소리 없이 말했다. 내일 정리할게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길고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알고 있었다. 내일 사무실의 공기가 바뀔 거라는 걸. 챕터 6. 손끝의 선택. 사무실을 정리하기로 한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햇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복도까지 번졌다. 나는 청소도구를 들고 계단을 올랐다.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사무실 문 앞에 도착하자 그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문 옆에 기대 서 있었다. 햇빛이 그의 재킷을 따라 흘렀고 허브 향이 복도에 살짝 퍼졌다. 아침 바람이 스카프 끝을 흔들었다. 준비되셨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심장은 이미 내 의지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문을 열었다. 바람이 안에서 밖으로 밀려 나왔다. 젖은 나무, 오래된 종이, 오래 사용한 침대의 온기. 그 모든 것이 햇빛에 녹아 있었다. 먼저 환기 좀 할게요. 그가 창문을 열자 커튼이 크게 펄럭였다. 빛이 방 안의 모든 먼지를 스캔했다. 나는 침대 시트를 벗기려다 멈췄다. 손끝에 감긴 직물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이 촉감이 누군가의 체온을 떠올리게 했다. 그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안에 마음의 간격을 조심스레 유지하려는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 배려가 오히려 나를 더 흔들었다. 침대 커버를 벗겨줬고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건을 꺼냈다. 그가 옆에서 조심스레 물건들을 정리했다. 우리는 말없이 움직였지만 몸 사이의 공기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순간 내 손이 떨어진 천 조각을 줍기 위해 숙였을 때 그의 손끝이 동시에 움직였다. 직물 위에서 우리 손끝이 아주 살짝 스쳤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손끝에 전류 같은 떨림이 퍼졌다. 피부가 기억하는 온기,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이 금세 되살아났다. 나는 놀라 손을 걷어들였다. 그도 멈추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공기만이 말했다. 구슬발이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딸랑. 그 소리가 우리 둘의 숨 사이에서 부서졌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그냥 순간적으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그가 조용히 내 쪽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표정이 아무 말 없이 괜찮냐고 묻고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내 숨이 그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그제야 느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우리 발끝을 동시에 비췄다. 서로 가까운 위치. 한 걸음만 더 가면 숨결이 닿을 거리.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부담되시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커튼을 잡았다. 그의 시선이 내 손끝을 따라 움직였다. 커튼을 열자 빛이 방 안가득 쏟아졌다. 어딘가 숨겨진 감정이 빛과 함께 드러나는 느낌. 나는 말했다. 괜찮아요. 정리 같이 끝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아주 부드럽게 바뀌었다. 해가 구름 위로 완전히 올라온 순간처럼 우리는 다시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다. 그의 손끝과 내 손끝 닿을 듯 말 듯 같은 공간에서 움직였다. 감정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갔다. 마지막 친구를 정리하고 그가 창문을 닫으려 할 때 구슬발이 또 울렸다. 딸랑. 그는 내게 말했다. 정리 끝났네요. 방이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나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숨이 쉬기 시작한 건 방이 아니라 나였다는 걸. 그는 문 앞에서 멈췄다. 뒤돌아 나를 바라보았다. 입술 끝이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내일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다. 나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네. 그는 미소를 남기고 문 밖으로 나갔다. 출입문이 닫히며 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잦아들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챕터 7. 새벽의 문턱. 새벽은 늘 조용했다. 하지만 그날 새벽은 조용한 가운데 어딘가 움직이는 소리가 있었다. 귀로 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진동.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떨림 같은 것. 나는 잠에서 스르륵 깼다. 바다 소리 때문이 아니었다. 구슬발이 아주 작게 흔들리는 소리가 바람 사이로 섞여 들어왔다. 딸랑. 아니 딸랑이었을까? 꿈결이었을까? 모호한데도 이상하게 선명했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새벽 공기가 방 안을 스치며 목선 아래로 내려갔다. 얇은 가디건만 걸쳤는데도 몸이 먼저 반응했다. 벌써 왔을까?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 먼저 머리를 스쳤다. 나는 사무실 문이 아니라 그가 묵는 방 쪽으로 눈을 돌렸다.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빛은 없었다. 하지만 공기엔 그의 향이 아주 흐리게 남아 있었다. 어젯밤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겼던 말이 갑자기 귓가에 떠올랐다. 내일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마치 빛에 젖은 종잇결처럼 잔잔히 흔들렸던 기억이 몸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나는 천천히 복도로 나왔다. 새벽 4시 10분. 아무도 없는 복도는 기억과 향기가 흔들리는 길 같았다. 바람이 사무실 앞을 스쳐 지나갔다. 커튼 아래 그림자가 바닥에 아주 고운 곡선을 그렸다. 그 곡선이 마치 누군가의 어깨와 팔의 윤곽처럼 보였다. 누구 있나요? 내 목소리는 속삭임조차 아니었다. 그냥 숨이 새어나온 정도였다.
바람이 멈추자 그림자도 멈췄다. 그러자 오히려 더 사람 같았다. 기다리는 사람. 혹은 먼저 다가올 기회를 살피는 사람. 나는 사무실 문손잡이에 손을 올리려다. 멈췄다. 손끝이 내 의지보다 먼저 떨렸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내 손등을 감싸주는 것처럼. 왜 이렇게 떨리지? 내가 내 손을 보며 속삭였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문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람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사람의 기척 같았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발소리 같은 것이 아주 짧게 났다. 나는 뒤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의 밀도가 아주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 방금 이곳을 지나간 것처럼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의 향이었다. 커피 잉크 허브 담담한 온기. 그와 가까이 서 있을 때만 느껴지는 온도였다. 여기 계셨나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온도만큼은 확실히 남아 있었다. 사무실 앞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자 문틈의 빛이 발끝까지 흘러내려왔다. 그 빛이 내가 방금 지나온 감정을 조용히 비추는 것 같았다. 나는 벽에 살짝 기대어 눈을 감았다. 숨이 고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아주 가까이 서 있는 듯. 가슴이 작은 파도처럼 오르내렸다. 그때 구슬발이 다시 울렸다. 딸랑. 아까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는 눈을 뜨고 사무실 문을 바라봤다. 아무도 없는데 그 방이 먼저 나를 불러낸 것 같았다. 혹은 그가 불러낸 것처럼.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이번엔 떨림이 덜했다. 아니, 떨림을 받아들일 준비가 더 되어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문틈 아래로 아주 미세한 숨 같은 온기가 새어나왔다. 그 온기가 발목에서 허리에서 어깨로 천천히 올라왔다. 열리는 건 문이 아니라 마음일 때가 있다. 어젯밤 내 머릿속을 스쳤던 문장이 현실처럼 내려왔다. 나는 문 앞에 두 손을 포개고 말했다. 내일 그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 그 질문이 왜 이렇게 가슴을 뒤흔드는지 모르겠다. 새벽빛이 복도 바닥을 천천히 채웠다. 그 빛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멈춰 서 있었다. 마치 내게 여기까지가 오늘의 감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빛이 내일은 문턱을 넘어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와의 거리가 단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거라는 걸. 구슬발이 마지막으로 아주 작게 흔들렸다. 딸랑. 그 소리가 마음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 낮게 울리고 있었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맑았다. 밤새 흔들리던 감정이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 카운터 뒤에서 잔을 닦는 내 손이 몇 번이나 미끄러졌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손등의 움직임을 따라오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아래층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의 시선과 정확히 맞닿았다. 도망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한 초점. 숨이 멈추고 시선만 붙들린 느낌. 그는 어제와 같은 네이비 재킷, 하지만 표정은 더 부드러웠다. 창가로 걸어오는 그의 걸음이 아침 공기를 천천히 흔들어 놓는 듯 했다. 이 시간에도 깨어 계시네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 새벽의 여운 그대로였다. 나는 대답 대신 유리컵을 쥔 손을 조심히 다시 맞췄다. 하지만 손등의 긴장은 숨길 수가 없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아침빛이 그의 뺨을 스치며 그림자를 반쯤 가렸다. 커피를 내리려다. 내 손은 허공에서 잠시 멈췄다. 눈을 마주친 순간부터 몸이 내 의지보다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어제 새벽에 복도에 계셨죠? 그의 말에 심장이 찌릿하게 당겼다. 기척이 느껴졌어요. 공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눈을 피했다. 나 역시 느꼈으니까. 문틈의 공기, 바람의 온도, 잔향. 스팀이 올라오는 동안 눈길이 자꾸만 그의 옆선을 따라 흘렀다. 노트 위를 지나가는 그의 손은 단단했지만 움직임은 섬세했다. 어제는 그가 커피잔을 감싸며 말했다. 문틈에서 향이 났어요. 쉽게 사라지는 향이 아니던데. 숨이 들렸다. 그 향.
남편의 향과 그 남자의 향이 섞였던 그 혼란. 혹시 그의 눈이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올랐다. 그 방 누군가의 기억인가요? 짧게 네. 라고 했지만 그 한마디에 묻힌 시간은 너무 길었다. 그는 그 시간까지 조심스레 읽으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왜 저를 그 방에 들이신 건가요?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입술이 마르게 떨렸다. 나는 서랍을 열 듯 천천히 말을 꺼냈다. 아무도 그 방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오래된 향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오래된 책을 읽듯 조심스럽고 집중해서.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몸은 이미 약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그 방에 누군가의 시간이 남아있더군요. 아쉽도록 따뜻하게. 그 말에 심장이 단단한 그릇처럼 툭 울렸다. 그때 커튼 아래 구슬발이 아침 바람을 타고 살짝 흔들렸다. 딸랑. 나는 본능처럼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그를 보았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그도 피하지 않았다. 아침의 떨림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걸터 앉아 있는 순간이었다. 카페는 손님이 떠나고 적막해졌다. 그는 창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테이블을 닦으며 일부러 거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의 시선이 은근하게 따라오는 게 느껴졌다. 창문을 닦으려 등을 돌렸을 때 등 뒤로 따뜻한 기척이 닿았다. 닿지 않았는데 등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데워졌다. 마치 내 이야기를 조용히 기다려주는 온도. 그는 책을 덮고 말했다. 오늘 표정이 좀 달라 보이네요. 천천히 돌아보니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내 표정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다. 달라 보인다니 어떤데요? 조금 가벼워 보이세요. 그 방을 연 뒤로.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는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이어 말했다.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누군가 오랫동안 기다렸구나. 숨이 멈췄다. 사람은요, 누구 때문에 닫아둔 방을 누구 때문에 다시 열기도 하거든요. 그게 당신인가요? 입술이 말랑하게 떨렸다. 그는 대답 대신 나에게 단 한 걸음 다가왔다. 그 한 걸음이 카페 전체의 온도를 바꿨다. 전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앞치마 끝을 잡았다. 작은 움직임에도 그는 표정을 바꿨다. 무서워요. 솔직함이 튀어나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감정 저랑 나눠도 괜찮아요. 그 말은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 다가왔다. 전 요즘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당신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게 제일 궁금해져요. 심장이 크게 울렸다. 커튼 아래 구슬발이 흔들리며 빛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내일 바닷가 산책 같이 하실래요? 아무것도 아닌 제안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내 가슴은 단번에 반응했다. 생각해 볼게요. 그는 미소로 대답했다. 문을 나서기 전에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기다리는 건 설레더라고요. 남겨진 건 그의 온도였다. 기분 좋게 오래 남았다. 그는 다음날 약속보다 10분 먼저 카페 문을 열었다. 아침빛과 함께 들어온 그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놓였다. 일찍 오셨네요. 나는 차분하려 했지만 손목의 움직임은 어쩔 수 없이 빨라졌다. 기다리면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는 편안히 웃었다. 우리는 해변으로 걸어 나갔다. 아침 파도는 잔잔했고 그의 걸음은 일정했다. 나도 모르게 그 속도에 맞춰 걸었다. 바람이 오늘은 따뜻하네요. 그가 말했다. 이 바람 가끔 사람 마음도 데워줘요. 내 말에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났나 봐요. 두 걸음이던 거리는 한 걸음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와 걷는 리듬은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러웠다.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향이 있었어요. 어떤 향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의 향, 걸음을 멈춘 건 나였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제가요? 네.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방을 지켜왔는지. 그 움직임의 온도가 공기 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심장이 가까이 올라와 숨을 막았다. 제가 마음을 열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바다를 보며 말했다. 열리는 속도는 마음이 정해요. 저는 그걸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말은 바람보다 따뜻하게 닿았다. 우리는 작은 바위에 앉았다. 그는 노트를 꺼내 펼쳤다. 페이지 사이에 마른 나뭇잎이 끼워져 있었다. 특별한 사람을 떠올릴 때 기록을 남겨요. 그는 나뭇잎을 손끝으로 눌렀다. 이건 어제의 당신. 놀라움에 말이 막혔다. 커튼 아래 흔들리던 구슬, 문틈의 빛, 당신 손의 움직임. 그 모든 걸 저는 장면처럼 기억하거든요. 바람이 페이지를 넘겼다. 빛이 두 사람의 발끝에 내려앉았다.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열리는 소리가 더 잘 들리는 시간이었다.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어떤 강요도 없었다. 같이. 커튼 닫히는 바다를 보고 싶어서요. 내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네. 그 순간 바람의 온도까지 달라졌다. 해변에서 돌아온 뒤 카페는 오후 햇빛에 잠겨 있었다. 나는 테이블을 닦으며 천천히 움직였다.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들킨 사람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싶으면서도 조금 더 앞으로 가고 싶은 이상한 자리에 있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바람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 그의 온도가 따라 들어왔다. 조금 쉬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았다. 마치 이미 내 감정의 무게를 이해하고 온 사람처럼 쉬고 있었어요. 나는 일부러 짧게 답했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 조용히 숨어 있는 걸 나 스스로 알았다. 그는 오늘은 창가가 아닌 내가 있는 카운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바닥에 드리워지는 그림자의 길이가 둘 사이의 거리를 대신 보여주는 듯 했다. 어제 바람 좋았죠? 그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입술이 아주 얇게 떨렸다. 좋았다는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드릴까요? 나는 그 봉투를 바로 받지 못했다. 왠지 그 안에 담긴 것이 나의 어떤 부분을 더 열게 만들 것만 같아서. 뭔데요? 조금 오래된 것. 그는 봉투의 끝을 한번 손가락으로 눌러 정리하듯 매만졌다. 그 사소한 동작이 왠지 전해받기 전부터 가슴을 흔들었다. 나는 결국 조심스럽게 그걸 받아들었다. 손끝이 그의 손등에 가깝게 닿았다. 닿지 않았지만 전해지는 온도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작은 필름 조각이 들어 있었다. 빛에 비추자 흐릿하게 바다와 손이 잡힌 풍경이 비쳤다. 이게 뭐죠? 내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다. 제가 예전에 찍어두었던 사진 조각입니다.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누군가를 잃고 또 누군가를 기다리던 시절의 기록들. 나는 필름을 손가락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돌렸다. 빛이 필름을 통과하며 내 손끝에 따뜻한 색을 남겼다. 왜 이걸 나에게? 그는 대답하지 않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단 한 걸음. 그런데 그 한 걸음은 마치 이 방의 공기를 통째로 흔드는 것 같았다. 어떤 기록들은요? 그 사람이 열어주기 전까지 절대 빛을 통과하지 않아요. 나는 그의 말을 바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심장이 먼저 알아들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당신도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 방처럼. 순간 숨이 가벼운 파도처럼 들썩였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내 안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나는 필름을 내려놓고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당신은 왜 제 기록을 열려고 하나요? 그는 미소도 아닌 그렇다고 무표정도 아닌 아주 깊고 조용한 얼굴로 말했다. 그건 당신 마음이 이미 열리고 있어서요.
그는 내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저 내 감정의 속도를 그의 눈빛으로 따라가고 있었다. 내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얘기했다. 전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당신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 말이 내 마음의 어딘가에 부드럽게 안착했다. 바람이 창문 끝을 스쳤다. 커튼 아래의 구슬발이 가볍게 흔들렸다. 딸랑. 그 소리는 오늘따라 내 심장 가까이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해가 천천히 내려가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머릿속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시끄러웠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보지 않아도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었다. 그의 걸음은 다른 손님들과 다르게 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공간을 채웠다. 기다리셨나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조금. 나는 바다 쪽을 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그림자가 문턱에 닿던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 옆에 섰다. 바람이 그의 재킷을 살짝 흔들었다. 우리 사이에는 잡힐 듯 말 듯한 얇은 바람 한 겹이 있었다. 이 시간대에 바다 좋아하세요? 그가 물었다. 네, 어둠이 내려오기 전에 잠깐 머무는 이 밝음이 좋아요. 말하고 나서야 알았다. 그 말은 당신과 있는 이 순간이 좋다는 말과 겹쳐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같은 바다를 바라봤다. 저는요. 이 시간이 조금 무섭습니다. 왜요? 그는 바람을 가르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빛과 어둠이 섞여서 사람 마음이 어디로 기울지 모를 때잖아요. 나는 그 말에 잠시 가슴이 먹먹했다. 내가 지금 정확히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말을 이었다. 지금 같은 순간엔 누구와 있는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내 심장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의 말에 반응했다. 파도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들려왔다. 커튼이 없는 바다의 구슬발처럼 빛과 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그가 옆에서 말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까 두려운 거죠. 나는 숨을 들이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근데요,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움이란 건 사실 마음이 이미 흔들렸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 말이 내 안에서 이것을 알고 있었구나라는 묘한 안도감으로 퍼졌다. 나는 바다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전 다시 아플까 봐요. 그는 내 쪽으로 조금 돌아섰다. 하지만 다가오지 않았다. 거리의 마지막 한 겹은 내가 먼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듯한 태도였다.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아주 조심히 말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를 다시 바라보고 있잖아요. 나는 그 말을 피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바람이 내 옷깃을 들어 올렸다. 그 작은 움직임이 심장을 건드렸다. 그때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당신이 먼저 걷는 속도를 제가 따라가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 어떤 다짐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속도를 억지로 당기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저 그 문이 열릴 자리에 조용히 서 있겠다는 사람이구나. 네, 나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입술 끝이 스스로의 의지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는 따뜻하게 웃었다. 그리고 단 한 걸음 다가왔다. 그 한 걸음이 바람의 온도를 조금 바꾸었다. 해가 완전히 내려가기 직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말이 오히려 심장을 깊게 울렸다. 혼란이 아니라 기다림이 시작되는 소리처럼. 저녁 바람이 조금 선선해진 시간 나는 카운터에 앉아 잔을 천천히 닦았다. 하루 내내 그의 말이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맴돌았다. 오늘은 당신 속도를 따라갈게요. 이 한 문장이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 밑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누르고 있는 기분이었다. 잔을 내려놓았을 때 복도에서 아주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돌리지 않았지만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이상하게도 항상 내 호흡보다 정확히 반 박자 늦게 온다. 마치 내 마음에 맞추는 것처럼. 불빛이 따뜻하네요. 그가 문가에 서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래 조명에 그의 실루엣이 길게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바람에 내 감정이 그대로 들킬 것만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말로 어제 말한 대로 내 걸음이 아닌 내 마음의 속도를 따라오는 듯. 카운터 앞에서 그는 멈췄다. 바람이 그의 스카프를 가볍게 흔들었다. 그 끝이 내 손등에는 닿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온기가 스쳤다. 오늘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눈을 정확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심장이 한박 동작을 놓쳤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먼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대신 내 마음이 먼저 흔들렸다. 그는 한 손으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어제 본 것과는 또 다른 색의 표지가 있었다. 오늘의 기록을 남겨야 해서요. 그는 말을 멈추고 나를 보았다. 오늘의 당신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면서도 뜨거웠다. 내가 다시 누군가의 기록이 된다는 사실이 무섭고 그러면서도 기뻤다. 왜 저를 기록하나요? 나는 의도치 않게 너무 조용히 물었다. 그는 더 가까이 와서 카운터 위에 수첩을 내려놓았다. 기록은요, 그가 말했다.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을 붙잡는 행위예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말이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정확해서 목 안쪽이 뜨겁게 막혔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당신은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순간입니다. 그 짧은 문장이 마음 깊은 곳에 둔탁하게 떨어졌다. 바닥까지 닿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도착한 순간 심장이 가볍게 떨렸다. 나는 그에게 묻고 싶었다. 왜 나인가요? 왜 지금인가요?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오나요? 하지만 그 질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목구멍을 넘기지 못했다. 카운터 아래 내 손이 조용히 떨렸다. 그 떨림이 들킬까봐. 나는 위쪽에 놓여 있던 카디건 끝을 잡았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의 눈이 내 손끝을 정확히 따라가고 있었다. 그 순간 구슬발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딸랑.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한 타이밍.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저 작은 소리는 마치 나를 대신해 울어주는 것 같았다. 그 소리 좋네요. 그가 말했다. 왜요? 당신 마음 쪽에서 울리는 것 같아서요. 숨이 깊게 들렸다. 그에게서 나는 잉크 냄새와 바람 냄새가 방 안 공기에 녹아들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혹시 오늘은 문을 조금만 더 열어주실 수 있나요? 나는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거리는 여전히 2걸음 정도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이미 반 정도 줄어 있었다. 얼마나 열어야 하죠? 나도 모르게 묻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만요. 그 말에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졌다. 좋아서 그리고 무서워서. 나는 아주 천천히 카운터 안쪽 문을 잡았다. 찰칵. 문이 조금 열렸다. 아주 조금. 그의 눈이 그 문틈을 따라 움직였다. 그러다 내 눈으로 돌아왔다. 우리 시선이 정확히 마주쳤다. 느껴졌다. 이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다. 내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불안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 말이 오히려 더 깊게 울렸다. 마치 문을 급하게 열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카페 안에 조명이 하나둘 꺼졌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등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다음에 열릴 문이 궁금하네요. 그 말이 마지막 불빛처럼 가슴에 남았다. 해가 완전히 지고 카페의 불을 하나씩 껐다. 오늘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잔을 닦는 손끝이 오래 머물렀고 구슬 바른 작은 바람에도 깊이 흔들렸다.
문틈이 조금 열린 채 남아있는 카운터 안쪽 문을 바라보며 나는 알 수 없는 뜨거운 여운을 느꼈다. 조금 전 내가 직접 열어둔 그 문. 그게 왜 그렇게 가슴을 세게 치는지. 오늘은 문을 조금만 더 열어줄 수 있나요? 그의 말은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다. 문은 많이 열린 것도 아니었는데 틈 사이로 들어오던 따뜻한 조명과 그의 눈빛은 방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구슬발이 다시 가볍게 흔들렸다. 딸랑. 그 소리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문 쪽 고개를 돌렸다. 그때였다. 아직 깨어 계시네요.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언제 올라왔는지도 모르게. 그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순간 놀라 커튼을 잡았다가 손끝을 천천히 풀었다. 아직 정리가 덜 돼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문이 따뜻해졌네요. 무슨 뜻인지 처음엔 몰랐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내가 열어두었던 그 작은 틈에 닿아 있는 걸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번에도 넘지 않는 선을 지켰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가 서 있는 방향의 공기가 가볍게 내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제가 괜히 방해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말끝이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앞치마 끈을 괜히 매만졌다. 오히려 덕분에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내 표정을 조심스럽게 읽어냈다. 정리되는 건 추억인가요? 아니면 마음인가요? 그 질문에 가슴이 아주 조용히 흔들렸다. 둘 다요. 짧게 대답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너무 많았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복도 쪽 난간에 슬쩍 몸을 기대며 구슬발을 바라보았다. 오늘 바람이 유난히 부드럽네요. 그의 말에 나는 창문을 향해 걸어갔다. 창밖의 바다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대신 파도 소리가 아주 천천히 낮은 리듬으로 밀려왔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여전히 한 걸음 반의 거리를 둔 채 혹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오늘은 그 방 문 앞까지만 같이 서 있을래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강요도 기대도 아니었다. 정말로 함께 서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다. 심장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박동했다. 네, 말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우리는 함께 사무실 앞으로 걸어갔다. 계단마다 밟을 때마다 빛이 조금씩 좁아졌다.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문은 그대로 닫혀 있었다. 다만 문틈 아래로 희미한 빛이 비치고 있었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한 걸음 뒤에서 서 있었다. 나는 손을 문고리에 가볍게 올렸다. 열지는 않았다. 그저 온도를 느끼고 있을 뿐인데 손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졌다. 문이 그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만질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네요. 나는 그 말에 몸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제가 아니라 숨이 잠시 막혀 말을 고르느라 시간이 걸렸다. 안에 있는 제 마음이 달라진 거겠죠. 그러자 그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럼 그의 눈빛이 문틈보다 더 깊게 나를 향했다. 오늘은 그 변화를 여기서 같이 지켜도 될까요? 방 안에서 바람이 한번 일었다. 커튼이 움직이며 빛을 흔들어 놓았다. 구슬발이 딸랑하고 울렸다. 그 순간 나는 문을 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오늘은 문이 열릴 밤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깊이 깨어나는 밤이라는 걸.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향한 거리를 아주 조용히 한 겹 더 줄였다. 문틈에서 스며 나오는 빛이 내 손등을 비추고 그의 그림자가 그 빛 위에 살짝 겹쳐졌다. 바람보다 먼저 움직인 건 문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이었다. 밤이 더 깊어졌다. 게스트하우스 창밖으로 바람이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구슬발이 가볍게 흔들렸다. 딸랑.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도 심장 쪽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복도 난간에 손을 얹고
아래층 카페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약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오늘만큼은.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당연한 듯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바람이 먼저 알려주었다. 그가 내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걸.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는 복도 끝에서 멈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빛에 반쯤 걸린 그의 표정은 낮보다 조금 더 진지해 보였다. 걸어 나오셨네요. 그가 말했다. 잠이 안 와서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럽게 나왔다. 그는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다. 그런데도 일정한 거리를 끝까지 지켰다. 마치 내 마음이 먼저 움직이길 기다리는 듯한 속도. 나는 난간을 잡은 손을 떼고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손, 괜찮으세요? 손을 내려다보니 내가 모르던 작은 긴장이 손등에 붉게 번져 있었다. 네, 괜찮아요. 그는 내 옆으로 다가왔지만 붙지 않았다. 단지 같은 난간에 손을 얹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자리까지만. 그 거리는 생각보다 아늑했다. 오늘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문 앞에서 고개를 들었잖아요. 나는 그 순간이 떠올라 가슴이 다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때 나는 뭘 보고 있었나요? 그의 질문은 가볍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웠다. 나는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듣다가 천천히 그의 쪽을 향해 머리를 돌렸다. 당신을요? 나도 모르게. 반박할 여지도 없이. 딱 그렇게 말했다. 그는 그 말의 무게를 오랫동안 받아들이는 듯 잠잠히 서 있었다. 그럼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오늘은 내가 한 걸음 가도 될까요? 내 심장이 한번 크게 울렸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답이 먼저 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난간을 가볍게 쓸었다. 바람이 스치고 구슬발이 흔들리고 저 멀리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네, 그 한마디가 나올 때 가슴 깊은 곳이 아주 조용히 열렸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하지만 바로 내 옆으로 붙지는 않았다. 여전히 남아있는 절제된 거리. 그가 걷는 방향의 공기가 그의 체온을 조금 가져와 내 쪽으로 천천히 흘렀다. 그 온도가 생각보다 따뜻했다. 오늘은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제 이야기 조금 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밤바다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누군가를 오래 기다린 적이 있어요. 기다리면 사람 마음이 달아나기도 하고 있던 온기마저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나는 그의 옆선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오래된 기억을 조용히 꺼내는 눈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가 내게 마음을 열면 그 속도를 따라가려고 했죠. 앞서거나 뒤처지는 대신 같은 걸음으로. 그는 시선을 내 쪽으로 돌렸다. 지금처럼요. 그 순간 내 안에 오래 쌓여있던 어떤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다. 나는 난간에서 손을 떼어 가볍게 주먹을 쥐었다. 저도 달아나고 싶진 않아요. 그는 아주 은은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걸어온 걸로 충분합니다. 말은 조용했지만 온도는 깊었다. 바람이 또 한 번 지나갔다. 구슬발이 흔들리고 빛이 가볍게 깜빡였다. 나는 그의 옆에 조금 더 가까이 섰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다만 내가 선 자리만큼 자신도 조금 더 마음을 기울였다. 오늘은 그가 내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달라졌네요. 뭐가요? 그는 살짝 웃었다. 당신이요. 아까보다 조금 더 열려 있어요. 나는 그 말이 부끄럽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오히려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밤빛이 천천히 우리 발끝까지 내려왔다. 바람은 점점 잦아들었고 구슬발은 마지막으로 딸랑하고 울렸다. 오늘 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눈에 보일 만큼 조금 더 줄었다.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미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마음의 문은 충분히 열리고 있었으니까. 밤의 온기는 낮과 다르게 천천히 내려앉았다.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 소리가 더 깊게 들리는 시간. 사무실 앞에서의 대화가 끝났지만 나는 아직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곁에 있는 동안 내 안에서 일어난 미세한 움직임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나는 난간을 천천히 따라 걸으며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마치 어두운 복도에서 한 줄기 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따뜻하고 조용한 빛이었다. 목 뒤로 작은 바람이 스쳤다. 그리고 그 바람에 실려 그의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여기 있어도 될까요? 놀라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이 따라오고 있다는 걸 이미 복도의 공기가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는 내 옆에 섰다. 하지만 또다시 일정한 거리. 그 남자의 방식이었다. 내가 다가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린다. 그는 늘 그런 사람 같았다. 그래서 더 마음이 흔들렸다. 오늘 바다는 조용하네요. 그가 난간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조용한 밤은 사람 마음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의 옆선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아마 바람에 밀린 그림자였겠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도 약하게 흔들린 것처럼 보였다. 마음이. 그가 잠시 말을 고르고 내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조금 무섭지 않으세요? 나는 숨을 조금 들이켰다. 무서움. 그 단어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다. 네, 무섭죠. 하지만 나는 난간에 올린 손을 가볍게 움켜쥐었다. 도망치고 싶진 않아요. 그의 눈빛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흔들렸다. 바람이 한번 불어왔다. 두 사람 사이를 스쳐가는 낮고 부드러운 바람. 그 바람 끝이 그의 체온을 아주 조금 데려왔고 내 손등 가까이를 지나며 온도의 잔향을 남겼다. 닿지 않았는데도 그 온도가 뚜렷하게 느껴졌다. 그도 그걸 느낀 듯 가볍게 숨을 들이쉬었다. 혹시 그가 내 쪽을 바라보며 손 차갑진 않나요? 그 질문 하나가 내 심장을 순간 크게 울렸다. 손을 내미는 대신 그는 확인을 요청했다.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허락하는지만 묻고 있었다. 나는 손을 내려다봤다. 바람에 식은 손등은 조금 시렸다. 하지만 그보다 가슴 안쪽의 열이 더 진하게 느껴졌다. 조금 차가워요.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난간 위로 올렸다. 직접 닿게 하지는 않았고 단지 내 손이 놓인 자리와 한 뼘 사이에 두고 가만히 멈췄다. 그 거리는 지금의 내 마음에 딱 맞는 거리였다. 조금만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따뜻해질 때까지 함께 있어도 될까요? 나는 대답 대신 손을 난간에서 천천히 떼어 조금 옆으로 옮겼다. 아주 작은 움직임. 하지만 그의 손과의 거리가 눈에 보일 만큼 좁아졌다.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 온도가 내 손등에 서서히 번졌다. 바람이 데려온 온도일까? 아니면 그의 마음이 먼저 다가온 걸까? 나는 그 온도에 숨이 아주 천천히 풀리는 걸 느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거리를 지켰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 더 깊은 마음이 스며 있었다. 오늘 내가 먼저 입을 떼었다. 저도 누군가의 온도를 느끼고 싶었어요. 직접 닿지 않아도 그런 온도요. 그는 미세하게 놀란 듯 하지만 기쁘다는 표정이 조용히 스쳐갔다. 그럼 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도 낮고 조용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 사람 사이에 바람이 한 번 더 스쳤다. 그 바람 끝에 실린 온도가 이번엔 더 따뜻했다. 구슬발이 흔들렸다. 딸랑, 딸랑. 작은 소리가 밤 공기 위에서 오래 머물렀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직접 닿지 않았는데도 분명히 확실히 서로에게 닿아 있었다. 내 손등은 조금씩 따뜻해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건 누군가가 먼저 잡는 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나아가는 온도라는 걸.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계속 들어봐 주세요. 새벽과 밤 사이의 경계, 공기가 가장 차분해지는 시간이었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조용히 바람이 스쳐가는 방향을 느끼고 있었다. 손등에 남아있는 그의 닿지 않은 온도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발소리가 들릴 줄 알았지만 이번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그가 다가오고 있음을 먼저 알아버렸다. 마음이 먼저 반응한 걸까? 아니면 공기가 먼저 움직였던 걸까? 조용한 목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아직 밖에 계셨네요. 나는 뒤돌지 않고 말했다. 네, 오늘은 쉽게 들어갈 기분이 아니라서요. 그는 내 옆에 섰다. 자리를 차지하지도 다가오지도 않고 마치 내가 서 있는 방향에 조용히 맞춰 섰다. 달빛이 복도 바닥에 길게 두 사람의 그림자를 늘어뜨렸다. 그 그림자들이 서서히 같은 방향을 향해 겹쳐져 가는 모습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다. 혹시 그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오늘 잠시 밖을 걸을래요?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다. 손등의 온도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밖이요? 네. 그는 밤하늘을 향해 시선을 보냈다. 같은 쪽을 보면서 그냥 천천히 걷고 싶네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 말이 나오자 내 안에 오래 묻혀 있던 감정이 아주 조용히 움직였다. 우리는 함께 1층으로 내려갔다. 계단마다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발밑에서 낡은 나무 계단이 아주 가볍게 울렸다. 밖으로 나가자 바닷바람이 한번 스쳤다. 하지만 차갑지 않았다. 묘하게 부드러웠다. 그는 나보다 반 걸음 뒤에 섰다가 내가 걷기 시작하자 그제야 같은 속도로 걸음을 맞춰왔다. 옆줄을 맞추는 것도 발걸음 길이를 맞추는 것도 서두름 없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걸어본 사람들처럼 파도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느낌이 더 깊어졌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람이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조금 더 낮았다. 마음을 어느 방향으로 두고 사는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바닷가 모래 위에 작게 그어진 발자국들을 보며 말했다. 저는 그걸 오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삶이 너무 바빠져 있거나 누군가를 지키느라 지쳐 있으면 자기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말은 마치 내 지난 세월을 알고 하는 말 같았다. 방향이 없으면 내가 말했다. 내 마음이 걸어가야 할 길도 없죠.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아주 천천히 웃음을 스쳤다. 그래서 묻고 싶었어요. 나는 그의 옆선에 시선을 두었다. 무슨 걸요? 그는 조용히 정확히 내 눈을 향해 말했다. 지금 당신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 질문은 바람보다 부드럽고 파도 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나는 순간 답하지 못했다. 대신 내 발끝이 자연스레 그가 걷는 속도에 조금 더 맞춰졌다. 그 미세한 변화를 그는 놓치지 않았다. 아주 조심스레 말했다.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군요. 그 말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설명할 수 없었던 떨림들이 천천히 정돈되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해변의 긴 모래줄을 따라 조용히 걸었다. 달빛이 모래 위를 얇게 덮고 우리의 그림자가 포개지는 순간이 늘어갔다. 무섭지 않으세요?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속마음은 진지했다. 네, 조금은 무서워요. 나는 솔직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도망치고 싶진 않아요. 그는 숨을 아주 천천히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저도요. 그 한마디가 이 밤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바람이 다시 스쳐 지나갔다. 그 바람 끝이 그의 온도를 내 쪽으로 가져오며 우리 사이를 텅 비워두지 않았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작게 말했다. 지금은 같은 방향 맞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옆으로 반걸음 더 다가왔다. 여전히 닿지 않는 거리. 하지만 너무 분명한 방향. 네, 그가 아주 낮게 말했다. 지금은 같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파도 소리가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으로 들렸다. 내 안에 오래된 문이 이제는 정말로 뒤에서 누군가 밀어주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손대지 않았지만 분명히 똑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 나는 오래 잊고 있던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가만히 알았다. 이 사람과 걷는 한 걸음이 내 다음 계절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걸. 아침부터 비 냄새가 났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공기가 어제와는 다른 온도를 데려왔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카페 불을 켰다. 잔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고 커튼을 반쯤 열어두고 나서야 비로소 손을 멈출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용한 마음 한쪽이 기다리는 느낌이었다. 오늘은 무슨 말을 듣게 될까? 아니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될까? 그 생각을 인정하는 순간 심장이 아주 작게 떨렸다. 구슬발이 바람도 없는데 한번 가볍게 부딪혔다. 딸랑. 오늘도 먼저 깨어 계셨네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이 시간에 그 목소리가 없으면 허전해질 것 같았다. 비 올 것 같아서요. 나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젖지 않은 어깨로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더 일찍 오고 싶었습니다. 그 말의 뜻을 굳이 깊이 해석하지 않아도 가슴이 먼저 알아버렸다. 그는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지 않았다. 대신 카운터에서 한 자리 떨어진 의자에 천천히 몸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그가 컵을 쓰다듬듯 말문을 열었다. 조금 가까운 자리에서 얘기해도 될까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조용히 접었다. 네,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온 순간 실제로도 둘 사이의 거리가 눈에 띄게 줄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스팀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소리 뒤로 그의 숨소리가 곁에 있는 것이 선명히 느껴졌다. 잔을 내려놓고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았다. 오랜만이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려고 자리에 앉는 건 그냥 시간 때우기나 의무적인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꺼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자리. 어떤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까요? 내가 묻자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올리며 말했다. 오늘은 제 생각 말고 제 마음을 얘기해도 될까요? 심장이 한번 크게 울렸다. 생각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겠다는 사람. 그 차이를 아는 사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 싶어요. 그는 뜨거운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나는요.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지켜보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창밖 빗방울에 머물렀다가 다시 내 눈으로 돌아왔다. 앞서서 끌고 가는 사람보다 뒤에서 속도를 맞춰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그의 말 사이에서 여러 장면들을 떠올렸다. 사무실 문 앞에서 무작정 안으로 밀고 들어오지 않았던 그 복도에서 언제나 한 걸음 뒤에 서 있던 그 바닷가를 걸을 때도 내 발걸음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자신의 보폭을 맞추던 그. 그래서요.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당신이 문을 조금 열었을 때 사실은 제 마음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를 향해 또렷이 걸어오는 순간이었다.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움직인 건 당신 손이 아니라 당신의 눈이었어요. 그가 미소도 농담도 섞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처음으로
내 쪽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그 눈빛 안에 두려움이랑 멈춰있던 시간들이랑 그리고 아주 작은 용기가 같이 보였어요. 용기라는 말에 가슴이 조용히 떨렸다. 그래서 그가 계속 말했다. 나도 용기를 조금 내보기로 했습니다. 바깥 유리창에 빗물이 한 줄기 내려갔다. 마치 둘 사이에 있는 숨겨진 선을 조용히 그어주는 것처럼. 어떤 용기요? 나는 무심한 척 물었지만 목소리가 아주 살짝 떨렸다. 당신 옆에 조금 더 머무는 용기요. 그는 더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저 말을 한 발짝 더 내 쪽으로 보냈을 뿐이다. 당신이 도망치지 않도록 붙잡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서 있는 방향 옆에서 같이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남을 용기. 그 말이 구체적인 고백보다도 훨씬 더 깊게 와닿았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오늘은 조금 이기적인 말을 해도 될까요? 나는 숨을 골랐다. 하세요. 그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조용히 내뱉었다. 당신이 나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나를 향한 좋아합니다라는 말보다 더 직접적인 고백. 당신이 나 때문에 흔들리길 바란다. 그건 이제부터 내가 그의 마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도 된다는 조용한 초대처럼 들렸다. 심장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툭툭 규칙적으로 떨어졌다. 입술이 마르게 떨렸다. 나는 손에 쥔 잔을 내려놓았다. 그 말은 내 목소리가 조금 가늘어졌다. 나더러 다시 설레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아주 천천히 감았다가 다시 떴다. 네, 짧고 단단한 대답. 다시 설레셔도 됩니다. 적어도 저 때문에 흔들리는 건 제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눈꺼풀 아래가 뜨거워졌다. 설레라는 말. 흔들려도 된다는 말. 흔들리면 붙잡아 줄 수 있다는 말. 비가 조금 더 굵어졌다. 유리창을 타고 떨어지는 빗줄기가 마치 내 안에서 쏟아지는 감정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내렸다. 그럼 나는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는 나도 말을 해야 할 차례라는 걸 알았다. 저도 한 가지 이기적인 말을 해도 될까요? 그의 눈빛이 조금 더 또렷해졌다. 언제든지요. 나는 손을 포겠다. 서랍을 열 듯 오래 닫아둔 마음을 꺼내는 기분으로. 당신이 목이 약간 메었다. 내 앞에서 이제는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였다. 마치 그 말을 여러 번 마음속에서 되뇌어 보는 것처럼. 혹시 그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는 나 때문에 흔들리는 게 조금은 좋으신가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나는 고개를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끄덕였다. 네, 조금은 좋아요. 그의 표정이 지금까지 본 어떤 표정보다 부드럽게 풀렸다. 그 순간 목소리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조심스러운 손님과 주인의 대화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걸어가기로 조용히 합의한 두 사람의 마음의 온도였다. 카페 안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졌다. 구슬발이 작게 흔들렸다. 딸랑. 이번에는 그 소리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 말해도 괜찮다고. 비가 그쳤다. 유리창에 맺혀 있던 물방울들이 아침 햇빛에 반짝이며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커튼을 조금 더 열었다. 젖은 바람이 천천히 들어왔다. 온도는 서늘한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따뜻해져 있었다. 어젯밤 그의 목소리가 남겼던 온도 때문일까? 당신이 나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밤새도록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조심스러운 속도로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문득 구슬발이 흔들렸다.
딸랑. 뒤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하늘이 맑네요. 그가 문가에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일찍 오셨네요. 내 말투가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작은 숨을 내쉬고 말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그의 표정에는 조심함과 용기가 한꺼번에 서려 있었다. 나는 그를 카운터 쪽으로 안내했다. 테이블 사이의 거리는 어제보다 자연스레 좁혀져 있었다. 앉기도 전에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순간 심장이 크게 울렸다. 이름을 묻는다는 건 서로의 세계에 한 걸음 들어오겠다는 의미였다. 나는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소연이에요. 그는 마치 그 한 단어를 조심스럽게 손에 담아두는 사람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따라 말했다. 소연, 내 이름이. 그의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는 느낌. 그 음의 결이 내 가슴을 스치고 내려와 심장 가까이에 고이 내려앉았다. 그는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단한 톤으로. 소연 씨, 이름 끝의 시자가 유난히 다정하게 들렸다. 이름을 붙잡지 않고 살짝 띄워보내는 발음. 흔들리는 감정에 조금의 정중함을 얹은 소리.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그는 미소도 농담도 없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이름으로든 들어드릴게요. 그 말이 이유 없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나는 그에게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 그는 아주 짧은 침묵 끝에 낮고 진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입니다. 준호. 그 이름이 공기 위에 떠오르고 내 마음 한가운데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의 이름이 내 입술 위에 얹히기까지 몇 초간의 용기가 필요했다. 준호 씨. 그는 아주 미세하게 눈을 감았다. 마치 누군가 오래 기다려온 문장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눈을 뜬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이름보다 먼저 내 쪽으로 걸어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나를 흔들었다. 그는 테이블 너머로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많이 행복합니다. 그 말이 이름보다 더 깊게 가슴에 들어왔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름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거리가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다. 그 거리는 확실히 어제와 달랐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오늘을 기점으로 감정의 방향이 한 번 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 오후 카페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비가 멈추고 공기가 유난히 맑아졌다. 나는 창문을 닫다가 밖에서 걸어오는 발걸음을 보았다. 그였다. 오늘은 어제보다 가벼운 걸음. 어제보다 조금 더 열린 눈빛. 문이 열리자 바람이 그의 스카프를 천천히 뒤로 밀었다. 소연 씨, 이름을 부르며 들어오는 그의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편안했다. 오늘은 그가 카운터 앞에서 멈췄다. 잠깐 종이와 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나는 미소로 대답하며 수첩과 펜을 건넸다. 그는 자리에 앉아 뭔가를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손끝의 움직임은 늘 그렇듯 조심스럽고 어딘가 부드러웠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그의 펜 끝에서 내려오는 흐릿한 잉크 냄새를 느꼈다. 그 냄새가 내 쪽으로 아주 희미하게 번져왔다. 바람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조금 가까이 앉아서일까? 잠시 뒤 그가 고개를 들었다. 혹시 잠깐 옆에 앉아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심장이 다시 크게 울렸다. 지금까지의 거리보다 하나 더 가까운 자리. 나는 천천히 그의 옆으로 걸어갔다.
의자에 앉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눈에 보일 만큼 달라졌다. 스치지 않았는데 호흡이 닿았다. 그는 수첩을 살짝 내 쪽으로 밀어 보였다. 혹시 이거 읽어주실래요? 종이에는 짧은 글이 쓰여 있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손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숨이 먼저 움직이는 일이다. 나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다. 읽을수록 심장이 같은 리듬으로 움직였다. 이거. 나는 종이를 내려놓고 그의 옆선을 바라보았다. 저한테 하신 말이에요? 그는 미소도 없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제부터요?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당신의 숨이 내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부터요. 그 말에 나는 숨을 완전히 잃었다. 호흡이 움직이고 공기가 흔들리고 감정이 실리기 시작하는 거리. 그는 그 거리까지 지금의 나를 조심스레 초대하고 있었다. 소연 씨, 그가 낮게 말했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음으로. 숨결이 내 뺨 근처에서 아주 희미하게 닿았다. 오늘은 당신 숨이 어디로 가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은 위험하지 않았고 불편하지 않았고 그저 따뜻했다. 나는 아주 천천히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이제 말보다 숨이 먼저 도달하는 거리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손끝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언제나 숨이라는 걸. 밤이 깊어질수록 복도는 더 조용해졌다. 모든 방에 불이 꺼지고 2층 복도에는 구슬발이 바람 없는 공간에서 아주 약하게 흔들릴 뿐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다. 사무실 문. 내가 가장 오래 피했던 문. 오늘은 처음으로 누구의 부탁도 아니고 누구의 위로도 아닌 내 마음으로 이곳에 서 있었다. 손끝이 문고리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예전처럼 떨리지는 않았다.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두려움 위에 아주 얇은 용기가 하나 더 얹힌 느낌이었다. 문틈 아래로 작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예전엔 이 빛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빛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괜찮으세요? 아주 낮은 목소리. 뒤돌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늘 그랬듯 나를 향해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단지 바람이 먼저 그의 방향에서 흘러왔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말보다 숨이 먼저 흔들리며 그렇게 말했다.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기다리는 사람의 조용한 인내가 복도 전체를 따뜻하게 채웠다. 나는 문고리 위에 손을 다시 올렸다. 떨리는 건 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주 오래 굳어있던 기억이었다. 문고리가 따뜻했다. 아주 희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누군가 손을 얹어둔 듯한 온기.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온기는 과거의 것이 아니다. 지금. 문 바로 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의 온기였다. 소연 씨,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빛과 그림자 사이에 있었다. 멀리서 있는데도 그 눈빛만은 내 바로 앞에 와 있었다. 한 걸음도 가까이 오지 않으면서 그는 내 손등을 바라봤다. 오늘 문을 여는 건 저 때문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의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당신의 마음이 열리는 속도에 맞추고 싶어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 거리, 숨, 바람, 빛, 모두 이 말을 향해 오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럼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조금만 열어볼게요.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문고리를 살짝 돌렸다. 문은 아주 작은 소리를 내며 틈을 만들었다. 그 틈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과거의 향이 아니었다. 남편의 흔적도 오래된 시간도 아니었다. 대신 오늘 복도에서 느꼈던 그의 조용한 체온이 내 쪽으로 아주 천천히 번져왔다. 문틈이 만들어주는 빛 속에서 내 손등이 은은하게 따뜻해졌다. 그는 그대로 서 있었다. 나를 밀지도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문 너머로 들어오는 내 결정을.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의 눈빛이 아주 부드럽게 흔들렸다. 마치 그 한 문장이 그에게는 충분하다는 듯. 그리고 그 순간 문은 더 열리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한 겹 더 열렸다. 방 안 공기가 다르게 들렸다. 사무실 문을 아주 조금 열어둔 채 나는 한 발짝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공기는 예전처럼 매캐하거나 기억을 덮어씌우는 냄새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발끝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 방은 내가 마지막으로 울었던 방이었다.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마지막으로 상처를 견디던 그 모든 시간이 뭉쳐 있던 곳. 그 앞에서 나는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떨리고 있었다.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그는 여전히 멀리 서 있었다. 다가오지 않았다. 나를 대신해서 들이밀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이 문을 언제 어떻게 통과할지 지켜보는 사람처럼 나는 숨을 아주 천천히 들이쉬었다. 그리고 입술을 붙여 조용히 한마디 내뱉었다. 오늘은 이 방을 정리하고 싶어요. 나만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는 그 말이 가져온 무게를 조용히 알아듣는 듯 아주 느리게 눈을 깜빡였다. 나는 문틈을 조금 더 열었다. 빛이 스며들었다. 먼지가 떠오르며 오래 잠들었던 공기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처음 느껴진 건 냄새였다. 남편이 쓰던 비누 냄새. 여름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그 향.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투던 그 저녁. 그때의 공기가 마치 이 방 어디에도 그대로 걸려 있는 것처럼.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괜찮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문턱에 손도 올리지 않은 채 천천히 당신 속도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닥 한켠에 쌓여 있던 상자를 열었다. 문서들, 오래된 편지, 그와 찍은 사진들. 손끝이 조금씩 흔들렸다.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었을 때의 우리. 내가 선물했던 셔츠를 입고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 뒤에 내가 몰랐던 마음이 있었고 내가 다 헤아리지 못했던 상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나는 그 사진을 아주 천천히 접었다. 찢지 않았다. 버리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접어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이제는 이 향에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누구에게 한 말도 아니었지만 그 말은 내 안에 너무 깊게 닿았다. 그 순간 문틈으로 작은 바람이 들어왔다. 준호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그의 온도가 방 안으로 아주 희미하게 스며든 것 같았다. 남편의 향에 섞이던 새로운 향. 종이와 잉크와 바람 같은 냄새. 둘 사이에서 이 방의 공기가 조금씩 새롭게 변하고 있었다. 나는 한 번 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 방이 더 이상 상처의 방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자 여름 습기처럼 묵은 향이 빗속에서 사라져갔다. 나는 천천히 문 쪽으로 돌아섰다. 문 너머 어둠 속에 서 있는 그가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 됐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네, 이제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과 함께 내 어깨가 아주 조용하게 내려앉았다. 긴 장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준호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까지 안도하는 듯 아주 미세하게 숨을 쉬었다. 그 숨이 이번에는 내가 먼저 느꼈다. 문틈을 통해 내 쪽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온기처럼. 나는 문을 닫지 않았다. 그렇다고 완전히 열지도 않았다. 오늘은 떠나보내는 밤이었으니까.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 바람의 방향, 공기의 온도. 모든 것이 조용히 천천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바람이 거의 멈춘 시간, 나는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왜인지 모르겠다. 문은 닫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누군가 조용히 나를 부르는 느낌이 들었다. 발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공기가 먼저 알려주었다. 그가 오고 있었다. 소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따뜻했고 마치 오래 기다리던 사람이 마침내 도착한 듯한 온도였다.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말없이 숨만 교환하는 시간. 오늘은 문이 조금 더 열려 있네요. 그는 아주 얇은 틈을 가리켰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남겨둔 틈.
도망치려던 마음과 머물고 싶던 마음이 동시에 지나갔던 자리. 소연 씨,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오늘은 제가 아니라 소연 씨 마음의 속도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이 문보다 먼저 열렸다. 나는 문고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문까지는 같이 가주면 좋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요도 마음에 앞질러 가지도 않았다. 우리는 함께 사무실 문 앞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 섰을 때 내 숨이 먼저 흔들렸다. 준호 씨.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내가 먼저 불렀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웃었다. 듣고 있어요. 오늘 제가 먼저 움직일게요. 그 말과 함께 나는 문틈 너머로 내 마음을 아주 조금 내밀었다. 그는 조용히 기다렸다. 다음 움직임도, 다음 감정도.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정말로 내가 열 차례라는 걸. 노을이 번지던 시간, 비가 그친 뒤의 공기처럼 모든 것이 맑아져 있었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느껴졌다. 그의 숨이 먼저 다가왔다. 발소리보다 먼저, 말보다 먼저. 소연 씨,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카운터 가까이에 서 있었다. 어제보다 반걸음. 정확히 반걸음 더 가까운 자리. 그는 말했다. 오늘은 제 숨이 조금 더 가까이 가도 될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의 옆자리를 가리켰다. 여기로 오세요. 그는 아주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다. 우리 사이에 놓였던 긴 테이블이 오늘은 이상하게 좁아 보였다. 나는 그에게 커피를 건넸다. 잔을 넘기는 순간 스치진 않았는데 그는 잔을 받으며 그 온도를 그대로 머금었다. 소연 씨,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어제 이름 불러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에게 말했다. 저 아직은 무섭지만 그래도 좋아요. 그 말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것이었다. 그는 웃지 않았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은 숨이 먼저 움직여도 괜찮을까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단지 숨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왔다. 그 숨이 내 볼 근처까지 따뜻하게 닿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한번 크게 울렸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숨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거리는 누가 먼저 손을 잡느냐가 아니라 서로의 숨이 같은 방향을 향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리라는 걸. 노을이 번지던 시간, 게스트하우스에는 바람이 얇게 깔려 있었다. 나는 복도를 지나 사무실 문 앞에 멈췄다. 문틈에는 오늘도 작은 빛이 스며 있었다. 마치 어두운 마음 한가운데에 누군가 조용히 걸어 들어오는 느낌.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공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알아챘다. 소연 씨, 그가 나란히 섰다. 어느새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오늘 문을 열진 않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다정했다. 문은 소연 씨가 마음이 열릴 때 열리는 거니까. 그 말은 누구보다 깊은 배려였다. 나는 문손잡이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열지는 않았다. 그 대신 아주 작은 용기를 냈다. 손을 그의 쪽으로 아주 조금 움직였다. 닿지 않는 거리. 하지만 분명한 방향. 그는 숨을 멈춘 듯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지금 그 거리면 충분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다. 바람이 불었다. 우리 사이를 지나며 따뜻한 온도가 스쳤다.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그의 온도가 내 손등 가까이 천천히 내려왔다. 닿지는 않았지만 닿아 있었다. 그의 숨이, 그의 마음이. 그리고 나는 문틈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문이 천천히 열리는 걸 느꼈다. 새벽빛이. 바람은 잔잔했고 구슬발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나는 바다 쪽을 바라보며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알고 있었다. 곧 그가 올 거라는 걸.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소연 씨, 오늘의 목소리는 조금 다르다고 느꼈다. 조심스럽지만 한 겹 더 깊어진 목소리. 그는 카운터 가까이에 서지 않고 내 앞에 빈 의자를 가리켰다. 오늘은 제가 옆이 아니라 정면에 앉아도 될까요?
그 자리. 누군가의 마음이 가장 또렷하게 보이는 자리. 나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앉았다. 그리고 숨을 골랐다. 소연 씨,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그는 한번 크게 호흡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오늘은 제 쪽으로 한 걸음만 와주세요.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그의 쪽으로 정말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 순간 바람도 구슬발도 시간조차 잠시 멈춘 듯 했다. 그는 숨이 흔들리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오늘 그 한 걸음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거리는 말보다 숨이 먼저 닿는 거리였다. 사무실 문을 다시 열던 새벽빛이 방 안을 얇게 비추었다. 나는 사무실 앞에 섰다. 오랫동안 도망치던 자리.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 오늘만큼은 기다리지 않았다. 스스로 문을 열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잠시 뒤 그가 계단을 올라왔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는 멈춰섰다. 소연 씨, 나는 그에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은 저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는 숨을 들이켰다.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와의 숨이 정확히 맞닿는 자리까지. 오늘은 제가.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준호 씨 쪽으로 걸어갈게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눈이 아주 천천히 젖었다. 나는 손을 내밀지 않고 그의 가까운 온도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갔다. 바람이 스쳤다. 구슬발이 울렸다. 딸랑. 그 소리는 이제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계절이 시작됩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였다. 그는 아주 낮게 말했다. 소연 씨, 이제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나는 웃었다. 같은 곳이면 돼요. 그 순간 바람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문도 손도 아니었다. 우리의 마음이었다. 시간은 참 조용하게 흐릅니다. 어느 날 문틈만큼 열리던 마음이 이제는 따뜻한 바람이 드나드는 창처럼 자연스레 열리고 닫히게 되었으니까요. 사무실은 이제 슬픔이 머물던 방이 아니라 누군가의 새로운 시간이 머무는 방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방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과거를 정리한 나와 지금의 나를 함께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준호 씨는 그 여정을 끝까지 기다려준 사람입니다. 앞서 걷지도 뒤에서 조급해하지도 않고 늘 내 걸음에 맞춰 숨을 고르던 사람.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새벽 내가 먼저 한 걸음을 내딛던 순간 그의 눈빛은 새로운 계절을 발견한 사람처럼 조용히 빛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손을 자주 잡지 않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끼리는 손보다 마음이 더 먼저 닿으니까요. 아침마다 바다를 함께 걷고 저녁이면 카페 조명을 조금 낮춰두고 작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따뜻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압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 오는 계절들이 두렵지 않을 거라는 걸. 멈춰있던 내 마음을 다시 깨워주고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사람. 그 사람과 나는 지금 같은 곳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미래를 향해. 지금까지 61세의 방을 함께 해주셔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